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2 그리고 일반 전형인데요. 저와 함께 오랫동안 면접 전형을 함께 해오셨던 선생님들과 함께 면접에 있어서의 유의점들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물론이죠. 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1000명도 넘게들 면접들을 하셨죠? 뭐 한 2000명 가까이. 네. 저도 한 2000명. 그렇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면접을 해오셨습니다. 자, 우선 학생들이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태도나 어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두 분 선생님 보실 때 면접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보여지는 모습들 그리고 말을 하는 어조 혹은 태도 이런 면들이 조금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 저 먼저 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아이 컨택.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 컨택이 제일 중요해요. 그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재시문, 특히나 재시문 면접 때는 재시문을 아무래도 숙제를 다 못하다 보니까 이걸 내용을 계속 보고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앞에 두고서도 저랑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면접관을 보고 네.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죠. 아이 컨택이라는 거는 사실은 면접이 하나의 소통이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하는 것만 읽으면 독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된다는 느낌을 주기가 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면접관과 눈을 마주쳐가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면접에는 중요하다. 뭐 시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다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는 속도, 발음, 뭐 목소리 크기 이런 것들이 학생들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통 평상시에도 본인이 좀 신경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말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괄식과 같은 말하기 방법인데 자기만의 스타일로서 좀 갖춰둘 필요가 있는데 두괄식이란 중요한 것을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먼저 말하기를 말하는데 학생들을 만나보시면 두괄식으로 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학은 좀 생각보다는 좀 적은 편인가요? 어떠세요? 제 기준에선 한 20에서 30%만 밖에 안 된다? 네, 두괄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도 비슷해요. 저도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그 뭐랄까요, 배경 설명을 네. 길게 앞에 얘기하고 네. 이제 끄트머리 가서야 본인이 네. 뭘 했는지 얘기하고 이런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많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 중요한 거는 맛있는 거 나중에 먹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렇죠. 너 그거 알아? 이걸로 시작해서 배경이 쭉 얘기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빵 터트리는 그런 게 이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어법인데 지금 이 시점은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이거든요. 그리고 출제자와 면접관이 기대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것을 먼저 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맞아요. 만약에 두괄식이 아니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어떤 학생, 네. 제가 면접했던 학생이 정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축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만 듣고 싶어. 그만 듣고 싶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 듣고 싶죠? 제가 엄청난 일을 했다 네.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쵸. 네.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네.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또는 뭐 이것이 내가 전공을 결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그렇게 또 오랫동안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정작 중요한 건 그건데 그렇죠. 정작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고 그 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부연하는 것으로 말하기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준비해온 것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만 쭉 얘기한다는 것은 그쵸. 면접관이 원하는 듣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면접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보면 태도나 어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 눈을 마주치는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 즉 핵심을 먼저 말하고 부연을 덧붙이는 두괄식 말하기를 꼭 갖추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재시문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시문 면접이란 그 고려대학교에서 재시문을 주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풀고 들어가서 답변을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재시문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들에 유의하면 좋은지를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죠. 재시문 면접에 대한 답변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런 면들이 조금 보완되면 좋겠다. 제 기준에서는 일단 좀 재시문을 활용을 재시문 활용. 네,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은 이제 재시문의 내용이 있고 그거를 단순히 인용만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네네.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그거를 본인이 완전히 이해해서 그렇지. 자기 말로
좀 그렇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잘하는 경우고 이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아예 제시문을 별로 언급을 안 하고 배경 네. 지식을 가져와서 그거로만 전개를 펼치는 경우도 심지어 있어요. 제시문 활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시문 활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늘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주어진 제시문을 이용해서 논리를 만드는 것이지 자기만의 견해, 사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논리력을 보는 시험이지 배경지식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항상 배경지식이 아닌 제시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답변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점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확하게. 네. 네네네. 자신의 머릿속에 정확히 이거를 딱 강하게 인지를 하고 못 들어오면 좀 주저리 얘기를 하게 돼요. 횡설수설하는 두루뭉술하게 예,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확히 보여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돌려 말하는 친구도 있고 좀 어려운 단어를 쓰는 친구도 있고 일부러 네. 네, 그런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본인이 먼저 음. 딱 정확하게 말을 결론을 내놓으면 그렇죠. 그렇죠. 전개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말을 또 결론 자체를 두루뭉술하게 길게 말해놓으면 그 뒤에 설명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시문 면접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를 줄이려면 학생들은 두 가지 정도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비교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겠다. 비판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그 문제 요구를 구체화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제시문에 대해서는 내가 제시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가지고 논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좋습니다. 어차피 제시문은 내가 견해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재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재료들을 마음껏 이용해서 내 견해를 한번 펼쳐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제시문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점들 학생들이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면접은 보통 그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점들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는 그 학과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여전히 부족한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다. 그러면 실제로 뭐 경영학과가 뭘 하는 학과고 안에 뭐 무슨 그 수업이 있는지 이런 거 정도를 좀 그래도 미리 알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이 일단 경영하면 마케팅 얘기부터 하는 친구들이 네. 있어요. 좀 나아진 건데요. 마케팅은 경영하는 줄 알아요. 본인이 경영하는 경영을 뭐 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하겠지만 아버지 회사를 50 년을 물려받는다 그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그냥 외부에서 들은 거 정도가 한계인 거예요. 그 고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학과 사이트들 쫙 있고 거기는 이제 실러버스라든지 그렇죠. 학과에 네. 뭐 철학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미리 알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이 학과를 왜 들어가고 싶은지 또는 뭐 이 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해서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거를 대답에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경영학과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정치외교학과에 가면 정치와 외교를 배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노선 선생님은 그 영문과 출신이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영문과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지망을 할 때 어떤 대답도 나오던가요? 문화와 네. 문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과 영미권의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좋은 얘기인데 가장 좋은 얘기긴 한데 그 학과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했다는 느낌은 조금 약하죠. 원래 네. 그 문학이라고 하면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문학의 본질이고, 영문과라고 하면 그 영어를 쓰는 그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학과에 대한 이해는 성실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그 학과 홈페이지에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어떤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라고 해서 내가 이과에서 꼭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들을 열심히
조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피상적인 수준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는 측면 하나. 또 어떤 면이 있을까요? 그 학과 질문 중에 본인이 뭐 했는지 뭐 이런 걸 묻는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전공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안 좋은 습관들이 아까도 뭐 학생들에 대해서 뭐 두 갈씩 나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가 뭘 했는지 너무 많이 설명할 때가 있어요. 네. 면접관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지 그렇게 궁금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내가 그 활동으로 얻은 것, 느낀 것, 그리고 내가 전공을 결정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면접관이 너 그거 왜 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를 말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학생이 어떤 고민을 했구나,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을 듣고 그 의도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면접관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이 학생이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잠재력이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답형의 답도 충분치 않고요.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다. 네, 두 분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학생부 면접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자. 그것은 전공에 대한 자기 나름의 철학을 갖자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학과를 찾아가서 조사도 많이 좀 해봐야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 진심으로 이 과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죠. 그 무엇을 통해서 왜 했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죠. 그러니 면접관이 이 질문을 했을 때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기회를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고려대학교 면접과 관련된 주의사항들 우리 면접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나눠봤어요. 태도나 어조에 대한 측면, 그리고 재심원 면접에서 어떤 면에 유의해야 되는지, 학생부 면접에 대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은지 세 가지 같이 말씀 나눠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